눈물로 가득 찬 간호사 스테이션, 1등급 병원의 배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병동 어르신들의 저녁 식사와 투약을 투명하게 챙기며 면회실 뒤편에서 보호자님들이 흘리시는 현실적인 눈물과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누는 20년 차 베테랑 간호사 노는 뚱맘입니다. 보호자님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인지 기능이 무너져서 요양병원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초록색 검색창에 요양병원 등급 조회라고 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심평원 인증 적정성 평가 1등급 마크가 커다랗게 붙어있는 병원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리셨겠죠. 아, 이 병원은 국가가 검증한 최고의 의료기관이구나. 시설도 대리석으로 번쩍거리고 등급도 1등급이니 우리 부모님 안심하고 모셔도 되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모신 1등급 병원에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환호성이 아닌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간호사님, 국가에서 1등급 준 병원이라는데 왜 우리 엄마 꼬리뼈 살점이 다 녹아내려 욕창이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건가요? 왜 갈 때마다 기저귀는 소변에 절어 무겁고 부모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침대에 묶여 계시는 건가요? 원망 섞인 보호자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오늘 제가 20년 동안 요양병원 병동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겪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맹신했던 그 화려한 1등급 마크의 거대한 맹점과 서류 세탁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더불어 2026년 올해 들어 소리 소문 없이 까다로워진 요양병원 입원 자격 조건의 비밀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부자의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진짜 살리는 병원과 서류만 번지르르한 병원을 구별하는 눈, 오늘 확실하게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제1장 2026 요양병원 입원 조건의 비밀 마이너스 돈이 억수로 많아도 입원을 거부당하는 이유.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이 요양병원을 한 달에 돈 100만 원 쥐어주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장기 투숙시켜주는 최고급 요양원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통제를 받는 돌봄 수발시설이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엄연한 의료기관, 즉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시설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의료적 필요도, 즉 환자 분류 체계 RUGS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상담실에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병원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무작정 장기 입원시켰다가는 국가로부터 무시무시한 과징금과 수가 삭감 폭탄을 맞기 때문에 2026년 현재 요양병원 원무과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며 환자를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2026 보건복지부 요양의료 입원료 체감제 기준 입원 기간 1일에서 180일 입원료 100% 정상 급여 지급 입원 기간 181일에서 360일 입원료의 5% 삭감 정책 적용 보호자 부담 가산 가능성 입원 기간 361일 이상 입원료의 10% 일괄 삭감 처리 장기 사회적 입원 방지 규제 부모님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으시다다 혼자 밥 챙겨 드시기 힘들어 하신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원무과 상담실장은 10중 8구 고개를 저을 겁니다. 어르신은 저희 병원 입원 조건에 맞지 않으십니다. 요양원으로 알아보세요라는 차가운 거절이 돌아오는 진짜 의학적 배경을 이제부터 구체적인 환자 등급 분류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환자 분류 체계 6단계 심층 해부 마이너스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대한민국 요양병원은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자원 소모량과 처치 난이도에 따라 총 6개 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 등급에 따라 국가가 병원에 주는 병원비가 결정되고 보호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요동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료 최고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상시 장착하고 계시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 혹은 하루 3회 이상 전문적인 가래 흡인 처치가 필요하고 전체 영양을 정맥 주사로 공급받아야 하는 위중증 환자군입니다. 이분들은 입원 자격이 100% 무사 통과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고도입니다. 2도 이상의 깊은 신부 욕창이 생겨서 매일 무균 드레싱을 해야 하거나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상태, 혹은 심한 사지마비로 집중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입원 적격 판정이 납니다. 세 번째는 의료 중도입니다. 중증 인지장애로 인해 공격성이나 망상 같은 행동장애가 심해서 제어가 필요한 치매 환자분들, 혹은 뇌졸중이나 골절 수술 뒤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약물적 프로그램과 약물 조절이 병행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의료 경도와 인지장애군입니다. 경증 치매 증상이 있거나 정기적인 의학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만성기 질환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상태라 장기 입원 시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신체 기능 저하군입니다. 명확한 의학적 주사 처치나 산소 공급, 욕창 치료는 전혀 필요 없는데 단순히 몸이 노쇠하고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입원해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사회적 입원, 즉 병상 낭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에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을 40%까지 대폭 올려서 보호자가 스스로 퇴원하게 유도하거나 병원에서도 전원 압박을 넣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 입원 자격을 안정적으로 갖추려면 단순 노쇠가 아니라 명확한 의학적 치료 타이틀이 서류에 박혀야 한다는 점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제3장 심평원 적정성 평가의 거대한 배신 마이너스 서류는 1등급, 현장은 지옥인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믿었던 심평원 1등급 마크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이 간호사 스테이션에 와서 눈물 흘리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간호사님, 분명 정부 사이트에서 적정성 평가 1등급인 거 확인하고 모셨는데 왜 여기 간병인들은 환자가 소리를 질러도 본체 만체하고 욕창이 생길 때까지 자세 한번 안 바꿔주는 겁니까? 제가 간호사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기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현장에서 간병인이 어르신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는지, 기저귀를 얼마나 뽀송뽀송하게 갈아주는지 같은 정성적인 케어의 질을 단 1%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평가는 오직 병원이 제출하는 숫자로 된 서류상 정량 지표만을 가지고 컴퓨터로 두드려 맞추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평가는 1년 12달 내내 상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기, 즉 몇 개월 동안의 데이터만 수집합니다. 일부 부도덕한 병원들은 이 평가 예정 기간에만 임시로 의사와 정규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서 인력 배치 지표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립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를 인력 풀링 세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평가가 끝나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은밀하게 다시 줄여버립니다. 결국 보호자님이 보신 1등급 마크는 과거 특정 기간에 그 병원이 서류 작업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서 행정당국에 제출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성적표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장 우리 부모님이 누워 계실 침상 곁에 생생한 간병 품질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절대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이 서류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화려한 등급마크에 속아 부모님을 고통 속에 방치하게 됩니다. 제4장 간호등급 1등급의 부메랑과 간병인 사각지대의 진실. 조금 더 깊은 행정의 비밀로 들어가 볼까요? 심평원 등급조의 화면을 열면 간호등급 1등급이라는 세부 지표가 나옵니다.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이 아주 넉넉하다는 뜻이니 무조건 좋아 보이시죠? 물론 정규 간호사가 많으면 투약 오류를 줄이고 급성 쇼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임상적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요양병원법상 의사와 정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배치 숫자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등급을 매기지만 어르신들과 24시간 살을 맞대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급여 사적 영역에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은 그 병원의 간병인이 한국인인지 조선족인지,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을 보는지, 아니면 지옥 같은 15대1 공동 간병을 하고 있는지 단 하나의 지표도 평가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간호 등급 1등급을 맞추기 위해 정규 간호사를 대거 채용하느라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한 병원들은 경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어디서 비용을 아끼겠습니까? 바로 법적 규제가 없는 간병인 몸값을 깎아내립니다. 간병인 급여를 줄이고 한 사람당 맡기는 환자 수를 12명, 15명으로 늘려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간호 등급은 1등급인데 실제 우리 부모님, 기저귀를 갈아줄 간병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력의 부메랑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간병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서류만 번지르르하게 세탁된 1등급 병원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제5장 데이터 역추적 프로토콜 마이너스 종합점수 뒤에 숨겨진 진짜 지표를 해킹하라. 그렇다면 국가 등급을 아예 믿지 말고 감으로 병원을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류를 보되 상담실장이 보여주는 껍데기 종합점수 1등급에 속지 말고 심평원 데이터 깊숙이 숨겨진 결과 지표 아우트컴 매트릭스를 역추적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세부 지표 확인법은 병원 관계자들이 제발 대중에게 안 알려졌으면 하고 바라는 필살 지침입니다. 데이터 역추적 3대 지침. 첫째,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율과 개선된 환자 분율을 대조하세요. 입원할 때는 멀쩡했던 어르신들이 이 병원에 들어와서 욕창이 새로 생겼다는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 병원은 간병인들이 환자를 통째로 침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욕창이 이 병원에 와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개선 분율이 높은 병원은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이 이 시간마다 피땀 흘려 체위 변경을 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둘째, 당뇨 환자의 분기별 당화혈색소 점검률 및 혈당 조절률을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절반은 만성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당뇨 관리는 정기적인 체열과 식단 통제가 생명인데 이 혈당 조절률 지표가 엉망인 병원은 어르신이 간식을 몰래 드시든 말든 방치하고 약만 기계적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셋째, 장기 입원 유지율과 타 병원 전원율의 추이를 보세요. 환자가 한번 입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케어를 받는 비율이 높은 곳이 진짜 숨은 알짜배기 병원입니다. 전원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병원은 들어왔던 환자, 가족들이 케어부실에 실망해서 야반도주하듯 병원을 옮겼다는 슬픈 신호입니다. 제6장 노는 뚱맘의 기습 암행 검사 매뉴얼 마이너스 화요일 오전 10시에 민낯. 인터넷으로 세부 지표 역추적까지 끝내고 마음에 드는 병원을 골라내셨다면 이제 최종 검증을 하러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병원 원무과에 내일 오후 2시에 상담하러 갈게요 라고 친절하게 예약하지 마세요. 예약하고 가면 병원은 가장 깨끗한 침상을 세팅하고 제일 친절한 간병인을 전면에 배치해 완벽한 연극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베테랑 간호사인 제가 제 가족을 모실 병원을 고를 때 쓰는 필살기, 화요일 오전 10시 기습 암행 매뉴얼을 전수해드립니다. 주말 동안 밀린 업무와 주치의들의 총회진, 그리고 신환 입원 처방이 동시에 휘몰아치는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는 요양병원 병동이 일주일 중 가장 정신없이 바쁘고 인력의 미천이 낱낱이 드러나는 민낯의 시간입니다. 예약 없이 이 시간에 병동 복도로 그냥 걸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담실로 가기 전 다음 3가지를 매의 눈으로 스캔하셔야 합니다. 병동 기습 암행 검사 3대 포인트. 하나, 복도 스테이션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말투와 목소리 톤을 들으세요. 인력 부족과 경무에 지친 간호사들이 날카로운 아우성을 지르거나 환자의 호출 벨소리를 짜증 섞인 눈빛으로 무시하고 있다면 그 병원은 이미 업무 과부하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지치면 환자 케어에 구멍이 뚫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둘, 병동 복도 구석이나 린넨실 근처에서 풍기는 근본적인 냄새를 파악하세요. 인위적이고 독한 라벤더 방향제 향이나 눈이 시릴 정도의 강한 락스 냄새가 진동한다면 그 냄새 밑에는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아 찌들어버린 지독한 요로,
암모니아 냄새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관리가 완벽한 병원은 락스 냄새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 순환음이 들리는 무취 상태에 가깝습니다. 셋. 공동 간병실 안으로 고개를 살짝 미끄러뜨려 넣고 간병인과 환자의 배치 환경을 보세요. 간병인 한 명이 침대 12개를 지옥처럼 오가며 힘들어하고 있거나 어르신들의 휠체어가 한 곳에 무력하게 모여 하루 종일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면 등급 조회가 몇 등급이든 간에 그곳은 영혼이 없는 수용소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평안을 사수하는 유일한 행정 무기. 보호자님들, 오늘 저와 함께 2026년 요양병원 입원 조건의 잔인한 실체와 심평원 1등급 마크 뒤에 가려진 서류의 함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단순히 돈 몇백만 원 입금하고 좋은 시설 고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헛걸음하지 않고 병원 행정을 단숨에 해킹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전 팁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부모님이 계신 기존 병원이나 소견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가서 의사소견서, 최신본과 환자가 먹는 모든 약이 적힌 투약 기록지를 반드시 파일로 받아내세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요양병원 원무과 팩스나 이메일로 넌지시 먼저 쏘아보내는 겁니다. 그 서류를 받아든 요양병원 원무과는 환자가 2026년 기준 의료 고도나 중도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수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고 입원 가능 여부와 보호자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진짜 병원비 명세서를 역으로 정확하게 산정해 줍니다. 이 서류 가방을 든 보호자를 병원은 절대 대충 대하지 못합니다. 등급 마크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지독하게 공부하고 따져묻는 똑똑한 보호자의 매서운 눈빛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발품을 팔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계신 대한민국 모든 자녀 보호자님들, 당신은 결코 불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신성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위대한 영웅입니다. 간병의 길을 걷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부모님의 임상 증상으로 입원이 가능할지 밤잠 설치며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 댓글 창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제가 요양병원 병동 퇴근하고 조용한 밤에 찾아와 현직 간호사의 안목으로 내 가족의 일처럼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노는 뚱맘이 당신의 든든한 임상 파트너가 되어 늘 함께 걷겠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안녕.